자, 다음으로는 프리즈마로 작성된 코드를 타입 ORM으로 먼저 바꿔볼 건데요. 타입 ORM은 이름처럼 그 타입이 들어간 ORM입니다. 그래서 타입 스크립트와 함께 주로 사용되긴 하는데 저희는 지금 타입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타입 ORM 먼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타입 ORM 공식 문서를 들어가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문서가 있는데 지금 타입을 지정해서 사용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문법이 다 타입 스크립트거든요. 그래서 이 문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저희는 타입 ORM with 자바스크립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using with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타입 ORM이 나옵니다. 저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여기 문서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타입 ORM부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npm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npm i 해서 타입 ORM과 MySQL 두 개를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설치가 되는 동안 src에다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타입 ORM이라고 하는 폴더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 설정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index.js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폴더로 만들었네요. 폴더가 아니고 파일로 index.js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폴더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 각 테이블마다 엔티티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타입 ORM에다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엔티티라는 폴더명을 쓰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대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엔티티, 그리고 저희 user.entity.js가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죄송합니다. 또 뭐가 필요하냐면 리줌이 필요합니다. 리줌 엔티티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먼저 인덱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덱스를 들어가셔가지고 위에 코드 여기까지만 복사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복사해 와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바는 컨스트를 쓰셔야 됩니다. 컨스트 쓰시고요. 그리고 포스트그레스가 아니고 저희는 MySQL을 사용할 거고요. 호스트와 포트 이런 것들은 env로 가야 되는데 저 env를 복사를 안 해왔네요. 자, 지난 프로젝트를 가셔가지고 env 파일 하나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넣어줄게요.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env 파일 넣어주고요. 프리즈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지난번에 사용하던 것도 그대로 넣어주시고 지금 필요한 것 호스트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 하나씩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엔터 치시고 밑에다가 넣어 볼게요. 자, 경로는 이거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저는 호스트 대문자로 쓸게요. 자, 쓰고 그리고 포트 유저네임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됩니다. 호스트 이번엔 127.0.0.1로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똑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떤 IP가 이렇게 들어 있을 텐데요. 혹은 AWS RDS 경로겠죠. 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쓰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프리즈마와 타입 ORM을 같은 곳에 연결을 해볼 거예요.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좀 오셔가지고 .env를 쓰기 위해서는 require 먼저 해주셔야겠죠. .env.config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바꿔주겠습니다. process.env.host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더 복사해와서 포트, 유저네임, 패스워드,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엔티티 줄 좀 바꿔볼게요. 자, 두 개의 파일을 임포트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있죠? 엔티티가 아니고 저희는 유저 그리고 카테고리가 아니고 리줌 두 개의 파일을 잘 넣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엔티티 파일을 한번 작성하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유저 엔티티부터 작성해 볼게요. 자, 유저 엔티티입니다. 문서에 보시면 아래쪽에 샘플 코드가 있어요.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넣겠습니다. 넣으시고요. 컨스트로 바꿔주시고 주석은 삭제할게요. 옆에 내용 읽어보시면 어떤 값인지를 설명하는 주석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네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 네임을 연결하는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테이블 네임은 실제 테이블 네임이 될 거고요. 이건 다른 곳에서 참조할 때 사용하는 이름인데 대문자로 유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럼 정보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저희 테이블 가져가지고, 좀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테이블 내용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저 아이디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바차로 들어가 있고요. 이메일. 이것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모두가 다르게 작성하시는 부분이에요. 다 같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자, create name. 자, 마지막으로 created at까지 넣어주겠습니다. created at은 데이터 타임이기 때문에 바꿔줄게요. 그 외에는 바꿀 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전체 복사하셔가지고 리주메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바꿀 것들만 바꿔줄게요. 여기 이름 바꿔줄 거고요. 유저 아이디가 아니고 뭐죠? 리줌 아이디죠. 저는 리줌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네임, 컨텐츠, 유저 아이디는 int고요. 스테이트, 마지막으로 created at, 네임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줌에서는 설정해야 줄 게 있어요. 리줌에는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유저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다가 어떤 거 설정해 주냐면 릴레이션이라고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릴레이션 설정해 주는데 릴레이션 어떤 거 설정을 해줄 거냐면, 자, 여기다가 릴레이션 설정을 해줄 건데, 여기에는 저희는 유저 데이터가 불러와줘야 되겠죠. 이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유저를 가져올 겁니다. 이 정보는 어디 있냐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post.js에 보시면 예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는데, 자,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자,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는 유저니까 유저라고 작성을 할게요. 자, 그리고 타겟. 아까 유저의 네임, 대문자 유저라고 적었죠. 그래서 파스칼 케이스로 적는 유저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many to many가 아니고 many to one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의 유저에 여러 개의 리줌이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many to one으로 해주셔야 돼요. many to many는 m 대 n의 관계에서 설정하는 값입니다. 조인 컬럼, 캐스케이드 다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인 컬럼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조인 컬럼을 통해서 저희가 커스텀하게 이 외래키로 연결되는 키 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임을 주고요. 외래키로 연결되는 키 이름을 유저 아이디로 쓰라 라는 의미입니다. 조인 컬럼을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라고 하면은 유저 테이블에서 유저 아이디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테이블 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얘를 쓰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유저 테이블과 조인이 될 거기 때문에 유저 테이블에다가 더하기 이 테이블 명이 붙는 유저 아이디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인을 할 때 유저 아이디라는 이런 이름으로 아마 타입 RM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 디폴트 값입니다. 디폴트 값이 테이블 명에 테이블 명 아이디를 연결해 주는 게 타입 RM 문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컬럼 명을 임의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타입 RM 설정 거의 끝났어요. 끝났고 인덱스 가셔가지고 데이터 소스 위에 보시면 다시 올라가 보면 데이터 소스 점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거 있죠? 그대로 복사해 오셔가지고 이니셜라이즈 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소스를 실제로는 레파지토리에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익스포트 해주셔야겠죠? 모듈.export를 통해서 데이터 소스를 익스포트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레파지토리에 가서 실제 데이터 소스를 사용을 해야겠죠?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기 위한 레파지토리 유저 리줌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리줌을 가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한번 해볼 거냐면 이력서 단건 조회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력서 단건 조회를 전체를 일단 주석을 하고요. 데이터 소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면은 이 데이터 소스는 뭐지요? 타입 RM을 통해서 데이터에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 데이터 소스 점 이것도 보시면 여기 코드를 보시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소스 점 get repository죠. 동일하게 사용하겠습니다. get repository에서 저희는 유저를 가져올 거고요. 여기서 find 잠시만요. 자, find one을 통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안에 문법도 비슷합니다. find first로 가져올까요? 똑같습니다. find first도 똑같이 있나요? find first는 없네요. 자, find one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where 똑같이 줄 수 있어요. 위에 보시면 프리즈마 문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줄게요. 넣어줄 거고요. select도 똑같습니다. select 똑같습니다. 전체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줄게요. 자, 그대로 가져온 상태에서 얘가 유저로 받아주면 되겠죠. 리줌이죠. 리줌으로 받아주면 되겠죠. 죄송해요. 여기도 리줌이네요. 자, 리줌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줌을 반환해주는 코드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프리즈마 코드를 타입 ORM으로 바꿨습니다. 정상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서버를 먼저 띄워주시고요. 잠시만요.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서버가 연결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자,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로컬호스트에 연결할 수 없다고 뜨네요. 자, 패스워드가 지금 오타가 있었네요. 패스워드라고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싱크로나이즈는 펄스를 해주겠습니다. 이 싱크로나이즈가 뭐냐면은 이 엔티티 파일 만드셨죠. 이 엔티티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동기화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프리즈마 쓸 때도 아마 db풀 푸시 많이 쓰셨을 텐데 이거 타입 ORM 쓸 때는 위험해서 저는 대부분 끄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싱크로나이즈 해놨다가 개발하다가 스키마를 바꿨는데 실서버에 반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펄스로 해놓고 사용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버가 정상적으로 잘 떴고요. 리줌 저희 단건 조회하는 걸 바꿔놨으니까 여기 썬더스 클라이언트 가셔가지고 단건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뭐가 있는지 한번 조회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프리즈마를 통해서 가져오고 있어요. 자, 코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리줌 리줌 레파지토리를 가보면 전체 조회는 프리즈마를 통해서 가져오고 있고요. 단건 조회는 타입 ORM을 통해서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 전체 조회가 잘 나오죠. 프리즈마를 통해서 잘 가져오고 있습니다. 16번 단건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16번이 단건은 지금 타입 ORM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나오네요. 생각보다 오류가 없이 한 번에 잘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 보시면 이력서 조회는 프리즈마를 통해서 가져왔고요. 단건은 타입 ORM을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기존처럼 데이터가 다 잘 나오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없이 잘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했죠? 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복사를 하냐? 자, 앞에 몇 개는 직접 타이핑 해보겠습니다. 자, 리줌 가져가지고 이력서 전체 조회 해볼게요. 이력서 전체 조회해서 이 프리즈마 여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데이터 소스 .get repository에서 리줌 가져오시면 되고요. .find find라고 하면은 전체 가져오는 함수고요. select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오더가 있을 텐데 타입 ORM에는 오더 바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오더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전부 다 공식 문서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더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값을 넘겨야 하는지. 자, 들어가 보면 키 값을 오브젝트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엔티티의 키 값을 정렬 조건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돌아가서 저희는 이 배열 형태가 아니라 키 값을 넘겨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배열 값만 지워주면 정상 동작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바꿔주면 셀렉트 문법이 똑같고요. 오더만 조금 바꿔줬습니다. 자, 오더 이력서 조회 여기까지만 한번 잘 되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요? 다시 조회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근데 실제로 타입 ORM을 바꿨습니다. 근데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지금 레파지토리의 레이어를 프리즈마에서 타입 ORM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 단건 조회했고요. 크리에이트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프리즈마를 데이터 소스 .get repository 리줌이겠죠? 리줌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리줌.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크리에이트가 있나요? 크리에이트가 있네요. 자, 크리에이트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별 차이 없죠? 똑같습니다. 자, 생성 한번 해볼까요? 이따 한 번에 전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소스 점, 자, 똑같죠? get repository에 resume 점 update. 자, 동일합니다. 업데이트 똑같은 함수가 있고요. where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좀 다른 게 아마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업데이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들어가 보시면 검색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뒤에 partial entity가 들어갑니다. partial entity라는 거는 업데이트할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두 번째 인자로 데이터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딜리트도 동일합니다. 앞에 리줌까지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서 리줌 해주시고요. 아마 딜리트도 함수가 똑같을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딜리트라고 해서 삭제까지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필요 없는 게 하나 생겼죠. 최상단으로 가보시면 프리즈마 require 하는 코드 혹은 import 하는 코드 그대로 날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자, 금방 고쳤습니다. 자, 이 과정 동일하게 유저 레파지토리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프리즈마 유저 뭐라고 바꾸면 되죠? get 레파지토리에서 유저로 바꿔주시면 되죠. 데이터 소스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동일하게 복사해서 프리즈마.유저 바꿔주시면 됩니다. find 1이죠. 아까 find 1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메일 동일합니다. user.find 1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도 동일하네요. find 1 다음 마지막으로 create 아까 똑같았죠. 자, create까지 유저 또 금방 끝났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뭐 금방 끝났습니다. 자, 프리즈마 필요 없는 거 삭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프리즈마의 코드를 전부 다 타입 ORM으로 변경했어요. 그럼 필요 없는 게 몇 개가 생겼을 거예요. 뭐가 생겼을까요? 자, 이 프리즈마 폴더 우선 필요 없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DMV에 가보시면은 데이터 URL 필요 없겠죠?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디가 필요 없을까요? 패키지 JSON 가셔가지고 프리즈마 관련된 거. 자, 여기 프리즈마 설치를 하셨을 텐데 프리즈마 삭제하겠습니다. npm remove 해서 삭제하시면 되고요.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도 있습니다. 얘도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얀 쓰시는 분은 얀으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삭제를 하고도 서버를 실행했을 때 잘 실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딘가 지금 문제가 조금 있네요. JWT 밸리데이트 할 때 미들웨어에서 프리즈마를 쓰는 곳이 있나 봅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즈마를 쓰는 곳이 있네요. 자, 여기가 지금 잘못된 게 있죠. 아까 저희 서비스 분리할 때 여기 서비스 코드를 분리 안 했네요. 이 부분은. 이 부분 그럼 서비스 코드 분리하면서 같이 타입 ORM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이 OS에 관한 거기 때문에 OS 서비스를 한번 임포트 받아 보겠습니다. OS 서비스는 require src에 있겠죠. 서비스에 OS 서비스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자, OS 서비스에서 해당 헤더에 값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베리어 토큰인지를 검증을 하고요. 인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건 액세스 토큰에 대한 검증이죠. 얘를 OS 서비스로 넘겨보겠습니다. verify 액세스 토큰이라고 해서 토큰 밸류를 넘기고요. 그럼 OS 서비스에서 이 액세스 토큰을 verify 하는 거를 함수를 생성하면 되겠죠. 자, verify 액세스 토큰 자, 간단합니다. 방금 복사해온 지금 복사해야 할 코드를 자, 미들웨어 가셔가지고 이 인증하는 토큰 있죠? 인증하는 토큰 자, 그대로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OS로 가셔가지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오타가 있었네요. 그래서 리턴 토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verify 토큰을 이제 호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값인 토큰을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되고요. 자, 토큰의 유저 아이디가 있는지 그리고 유저가 없으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까지 하는 게 이 안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자, 그대로 가져와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유저를 반환해주면 되겠네요. 유저를 반환해주면 되고요. 자, 유저 정보를 가져오는 이 부분은 유저에서 해줘야겠죠. 유저 레파지토리에서 해줘야 되겠죠.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유저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onst 유저.await 유저 레파지토리 find one 유저 아이디로 아까 만들어둔 함수가 있어요. 토큰 유저 아이디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삭제해줄게요.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미들웨어에서는 얘는 유저가 이제 반환되겠죠. 유저가 반환될 거고요. 유저를 그대로 담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프리즈마 이제 사용 안 하네요. 자, 프리즈마 지워주시고요. JWT 검증한 것도 리콰이어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서버 잘 뜨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럼 이제 썬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전체가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에 만들었던 썬더 클라이언트들이 저희가 리팩토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합니다. 자, 회원가입부터 그럼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회원가입 하나 해보겠습니다. new user 1번이라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줘서 SNS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회원가입. 자, 해보면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new user 1을 복사를 해서 로그인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안 나오네요. 자, 지금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오류가 나는지. 언핸들드 리젝트가 났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인인 쪽에 코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저 라우터 쪽을 먼저 볼까요? 유저 라우터 쪽을 가서 사인인을 가보겠습니다. 사인인을 가보시면 유저 사인인을 들어가게 되고요. 유저 사인인에서 해당 값들을 가져와서 유저 사인인을 호출하고 있죠. 호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이메일, 패스워드 까지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오류가 나고 있어요. 자, 저희가 아까 스로우를 날렸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스로우를 캐치해 주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류가 났을 겁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자, 유저로 한번 가볼게요. 사인인에서 트라이 캐치로 한번 감싸보겠습니다. 이 전체를 트라이 캐치로 감싸볼게요. 에러고요. 간단하게 콘솔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에러가 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호출해볼게요. 로그인. 혹시 보면 올바르지 않은 로그인 정보입니다. 라고 나오죠. 401. 오류가 났습니다. 아까 오류가 났는데 지금 오류를 그대로 캐치를 안 해줘서 생긴 문제고요. 자, 여기서 캐치가 생겼을 때는 res.status.error.code 그리고 제이슨을 넘겨줄게요. 에러 그대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호출해보면 아마 오류 내용이 잘 반환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환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올바르지 않은 로그인 정보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까 회원가입 했죠?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은 로그인 정보입니다. 라고 뜨고 있네요.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어야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유저 서비스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유저 서비스로 가셔가지고 사인인해서 자, 클라이언트가 넘어왔을 거예요.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여기? 디버깅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버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콘솔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여기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어떤 게 넘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력해보면 유저 1이 잘 넘어왔네요. 자,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유저 1이 잘 넘어왔을 거고요. 올바르지 않은 로그인 정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걸린 거거든요. 유저가 없다는 뜻인데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가지고 레파지토리를 들어갔을 때 이 유저가 없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이 데이터 소스에서 해당 유저를 못 찾아왔겠네요. 자, 유저 한 번만 더 출력해보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유저가 널이 나오네요. 클라이언트 아이디에서 유저 1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저의 데이터에 보면은 유저 1이 안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럼 아까 회원가입 쪽에 API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회원가입을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안 나오죠. 회원가입 쪽부터 문제가 있었네요. 자, 회원가입 할 때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으면 유저를 조회하고요. 유저가 없으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이메일 그레이드를 저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요. 그대로 레파지토리까지 넘겨주는데 딱히 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크레이트를 함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크레이트 함수가 보시면 엔티티 인스턴스를 카피하는 함수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크레이트가 아니고 그러면은 다른 함수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insert save라는 함수가 있고요. save라는 함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insert도 있을 거예요. insert도 있습니다. insert entity를 받아서 insert given entity into the database. 자, 새로운 데이터를 넣는 거는 insert를 쓰셔야 되네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create를 썼어요. 자, create가 아니고 insert를 쓰셔야 됩니다. insert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insert는 아까 보니까 entity를 그대로 받더라고요. 저희가 오브젝트를 한번 감싸고 있는데 얘를 그대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호출 한번 해볼까요? 회원가입. 호출은 정상적으로 됐고요. 데이터베이스 보시면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레이트가 아니고 인설트로 바꿔주셔야 되네요. 자, 유저 레파지토리에서 인설트, 리주메 API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인설트 쓰고 있는 게. 자, 크레이트죠? 인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도 데이터를 오브젝트로 감싸지 말고요.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라우터로 있을 때는 모든 라우터를 가면서 수정을 해줘야 됐을 텐데, 이번에는 레파지토리 두 군데만 딱 수정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같은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가입을 해볼게요. 오류가 나죠? 오류가 나는데 아까 뭐 했어요? 트라이 캐치를 안 해줬습니다. 아까 유저 컨트롤러에서 어디 갔죠? 자, 유저 컨트롤러에서 트라이 캐치 감싸줬던 것처럼 다른 것도 한번 감싸줄게요. 오스도 감싸줄 거고요. 모든 감싸줄 수 있는 것은 다 똑같이 감싸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동일한 코드를 짜고 있으면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어떻게 동일한 코드를 중복 코드를 막을 수 없을까? 중복 코드를 없앨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저는 지금은 해결하지 않을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중복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미드웨어로 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끊임없이 그런 고민들 계속 해주셔야 돼요. 중복 코드들에 대해서. 자, 트라이 캐치 다 감싸줬고요. 여기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트라이 캐치까지 감싸주겠습니다. 감싸주고 다시 회원가입을 가볼게요. 자, 다시 회원가입 해보면 이미 가입된 사용자입니다 라고 잘 뜨고 있습니다. 유저 1을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아까와는 다른 게 토큰이 잘 나오고 있네요. 자, 내 정보 조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토큰이 필요하니까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액세스 토큰을 넣고 호출 해보면 여기 오류가 나고 있네요. 여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토큰 밸류가 없다고 나오네요. 오스 서비스에서 토큰 밸류, 여기 액세스 토큰이 아니고 토큰 밸류로 받아야 됐네요. 액세스 토큰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안에서 사용하는 값을. 자, 액세스 토큰으로 바꾸고요. 다시 호출해 보겠습니다. 내 정보 조회해서 호출해 보면 정상 조회가 돼야 하는데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는지 한번 또 보러 가겠습니다. 자, 유저 정보를 잘 가져왔을 거예요. 베리파이 토큰에서 해당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유저 정보를 가져왔을 거고요. find first가 아니고 find one이죠. 여기가 잘못됐네요. find one으로 바꿔주시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내 정보 조회. 인정을 통해서 내 정보를 잘 가져왔을 거고요. 그리고 유저 오류가 안 났으니까 끝까지 나갔겠죠. 그래서 유저가 반환을 받았을 거고 유저 컨트롤러에 가보시면 get my info에서 유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거 어떤 게 들어있는지. 자, 유저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보고 정보 조회 해보겠습니다. 펜딩 상태네요. 지금 프로미스 펜딩인데 어딘가 어웨이트가 빠졌나 봅니다. 자, 유저 라우터부터 보겠습니다. get my info 들어가셔가지고요. 미들웨어 쪽으로 봐야겠네요. 미들웨어에서 스플릿하고 여기가 어웨이트가 빠졌네요. 베리파이 액세스 토큰에서 여기서 어웨이트가 있는데 뒤에서 어웨이트를 안 걸어줘서 프로미스가 그대로 반환되고 있습니다. 다시 내 정보 조회 해볼게요. 내 정보 조회 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고요. 이력서 보기 전에 인증 먼저 보겠습니다. 액세스 토큰을 통해서 리프레시 토큰을 통해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발급받는 코드인데요. 아까 로그인에 가보시면 리프레시 토큰 있어요. 자, 이 리프레시 토큰을 여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서 호출해 보시면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 잘 나오고 있죠.
여기서 나온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이력서에 가서 토큰 설정해 주시고요. 하나씩 다시 또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조회 잘 되죠? 단건 조회 16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16번 아까 해봤는데 잘 되죠? 생성도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 생성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잘 생성이 되고 있고요. 이래서 전체 조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9번이라고 하는 방금 만든 ZZZ 잘 만들어졌네요. 그럼 19번을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19번을 타이틀을 아까 ZZ였는데 BBB로 바꿔볼게요. 여기 오류 나고 있네요. 자, 여기 이쪽에도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밸리드 스테이터스 코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쪽 코드를 한번 볼까요? 업데이트 하는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줌 컨트롤러에서 업데이트 리줌이죠. 업데이트 리줌을 가져가지고 해당 정보들이 잘 받아오고 있는지 보시고요. 서비스 코드까지 들어가 봐야겠네요. 자, 들어가 보시면 타이틀과 컨텐츠, 스테이터스 3개를 넘겨줬고요. 업데이트 리줌에서 리줌 아이디, 데이터, 유저를 넘겨주고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리줌 아이디, 데이터, 유저 3개를 받아오고 있죠. 자, 잘 받아오고 있는데 select 1 코드 보겠습니다. select 1 코드는 딱히 문제가 안 보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업데이트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쪽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업데이트도 혹시 함수가 다른 걸까요? 업데이트를 호출해 주면 업데이트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보시면 find where이 바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그 저희 find 할 때랑 다르게 첫 번째로 조건 값을 바로 받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where이 한 번 더 감싸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겠네요. 자, 딜리트도 한번 혹시나 볼까요? 딜리트도 동일하네요. 딜리트도 where 한번 감싸는 거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가 있죠? 유저에도 똑같이 있겠죠. 업데이트 하는 게. 여기 업데이트 없나요? 유저는 업데이트 하는 함수가 저희가 없네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업데이트, 딜리트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잘 수정되네요. 자, 전체 조회 한번 해볼까요? 자, BBB로 잘 바뀐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번 한번 삭제까지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9번. 정말 올바르지 않은 요청이라고 또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올바르지 않은 요청인지 볼게요. 자, 이력서. 이력서 삭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력서 삭제 쪽에 보시면 올바르지 않은 요청입니다가 여기 있거든요. 작성한 이력서와 나의 아이디가 좀 다르다고 나오네요. 자, 중간에 토큰이 바뀌었나요? 자, 바이유저 한번 찍어보고요. 리줌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디버깅 하는 걸 여러분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유저 아이디가 20번이고 리줌에는 유저 아이디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유저 아이디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자, 여기가 문제가 발견되었죠. 어떤 문제인지. 자, 그러면 리줌에 가셔가지고 여기가 문제겠죠. 리줌 안에 들어가서 리줌 유저 아이디를 안 받아오고 있어요. 유저에서 유저 아이디만 있고 여기에 유저 아이디가 없네요. 자, 유저 아이디를 툴을 넣어줘서 유저 아이디도 같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죠. 유저 아이디 true. 유저 아이디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호출을 해볼게요. 삭제. 보시면 정상적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아까 유저 아이디가 없어서 그랬는데 다시 보시면 이번에는 리줌에 유저 아이디가 같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 조회 해보시면 방금 만들었던 19번은 없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API가 정상 동작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고요. 자, 지금 콘솔 추가해놨던 거는 삭제해두도록 할게요. 자, 디버깅을 위해서 잠깐 추가해놨던 것들 다 삭제하겠습니다. 자, 콘솔 로그를 저희 필요한 거는 놔두고요. 테스트 용도를 위해서 잠깐 추가했던 거 이런 거 다 삭제해 줄게요. 자, 삭제했습니다. 나머지는 얘들은 필요해서 추가했던 거니까 놔두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커밋 하나 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리팩토링 프리즈마에서 타입 ORM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푸시 한번 해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